지상 낙원을 상상해보세요. 새하얀 모래사장, 에메랄드빛 바닷물,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곳. 모리셔스는 인도양 한가운데에 자리한 꿈같은 섬입니다. 면적은 약 2.0제곱킬로미터로 룩셈부르크보다 약간 작지만 아프리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모리셔스는 이 섬을 찾는 모든 이들을 매혹시키는 끝없는 매력을 자랑합니다. 이제 평화로운 낙원,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는 모리셔스 섬의 삶에 대한 15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봅시다. 15위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안전한 국가로 꼽힙니다. 낮은 범죄율과 안정적인 정치 환경 덕분에 모리셔스는 주민들과 방문객 모두에게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활기찬 시장을 둘러보거나 그림 같은 거리에서 산책을 하거나 해안선을 따라 여유롭게 걷는 동안에도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현지 정부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강한 사회적 유대감 역시 섬 전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4위 음악과 세가 댄스. 세가는 모리셔스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리드미컬한 전통 민속 음악입니다. 이 장르는 특정 민족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섬의 다양한 공동체를 아우르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가의 기원은 모리셔스의 아프리카 노예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며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들이 그들의 고통슬픔 저항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악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가는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억압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가는 생동감 넘치고 에너지 가득한 음악으로 발전하였으며 오늘날 모리셔스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음악은 강한 리듬과 빠른 템포가 특징이며 대개 모리셔스 크러러로 노래합니다. 가사에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고난과 기쁨, 삶의 경험이 담겨 있으며 공동체 정신과 회복력에 대한 찬사가 담겨 있습니다. 세가 특유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3가지 전통 악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반네로 염소 가죽으로 만든 대형 탬버린처럼 생긴 북으로 주된 리듬을 담당합니다. 손이나 막대로 연주하며 음악의 박자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라반네로 나무틀 안에 씨앗이나 자갈을 넣어 만든 마라카스 형태의 악기로 라반의 리듬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리듬층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는 트라이앵글로 금속 재질의 삼각형 모양 악기를 금속 막대로 두드려 날카롭고 고음의 소리를 냅니다. 이 3가지 악기가 어우러져 세가 음악의 활기차고 중독성 있는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세게 맞춰 추는 춤도 매우 중요하며 이 춤 역시 세가라고 불립니다. 세가 댄스는 관능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이 특징이며 댄서들은 발을 끌거나 두드리면서 엉덩이를 흔들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동작을 제대로 익히려면 좋은 신체 조정 능력과 타고난 리듬감이 필요합니다. 세가 댄스는 주로 그룹으로 함께 추며 사람들이 손을 잡고 원형이나 직선으로 함께 춤을 추는 경우가 많아 공동체와 축제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13위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세계적으로도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4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1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어 제곱킬로미터당 약 590명의 인구 밀도를 보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모리셔스의 인구 구성은 매우 다양하며 이는 섬의 복잡한 식민 역사와 여러 문화 및 민족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반영합니다. 인구의 약 3분의 2는 인도 파키스탄계의 후손으로 이들은 대부분 19세기 영국이 노예제를 폐지한 후 계약 노동자로 모리셔스에 이주해온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인구의 약 4분의 1은 크럴계로 이들은 식민시대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이주된 노예들과 프랑스 정착민들의 후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크럴 공동체는 주로 프랑스어에서 파생된 모리셔스 크러러를 사용하며 대다수가 로마 가톨릭 신자입니다. 또한 프랑스 식민 지배 시절부터 이어져 온 프랑스계 모리셔스인 프랑코 모리셔스인 공동체도 소수 존재합니다. 이들은 수적으로는 적지만 섬의 경제와 문화,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모리셔스에는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이주한 중국계 모리셔스인도 눈에 띕니다. 이들은 주로 하카족과 광둥 출신이며 소매업과 요식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입니다.
이들은 중국 설날을 비롯한 전통 문화를 유지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민족적 다양성은 모리셔스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12위, 환대하는 사람들. 모리셔스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친절하고 환영하는 태도로 유명합니다. 이 섬은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현지인들은 자국의 정체성과 통합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삶은 여유롭지만 생동감 넘치며 레이라는 정신, 즉 잘 살기 혹은 균형 있게 살아가기라는 개념이 삶 전반에 녹아 있습니다.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활기찬 축제에 참여하거나 차를 마시며 지역 소식을 나누는 순간에도 모리셔스 사람들은 인생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압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시간 관리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일가족 여가 사이의 조화를 중요시하며 일반적인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지만 일의 속도는 결코 급박하지 않고 느긋하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합니다. 모든 이들이 긴 주말과 휴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일과 삶의 균형 개념은 모리셔스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의미를 둡니다. 주말에는 보통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해변에 가고 지역 시장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리셔스의 공동체 의식은 매우 강하며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그저 서로의 존재를 즐깁니다. 가족은 모리셔스 사회의 핵심이며 여러 세대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11위, 심각한 물 부족 사태. 모리셔스는 현재 심각한 물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 문제는 2022년에 시작된 장기 가뭄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섬 내 저수지의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담수 공급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모리셔스는 강수 패턴의 변화로 더 길어진 건기, 짧아진 우기, 그리고 더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섬의 자연 담수 자원에 점점 더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물 부족 문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지난 10년 사이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강수량 감소, 기온 상승, 예측 불가능한 날씨 패턴이 결합되어 섬의 수자원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물 절약과 공급 관리가 모리셔스의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10위, 풍부한 요리 전통. 모리셔스의 요리는 섬의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에서 영향을 받은 다채로운 맛의 조화로 인도, 아프리카, 중국, 프랑스, 크롤 요리 전통이 결합된 생동감 넘치고 화려한 미식 문화를 자랑합니다. 천국의 맛이 궁금하다면 모리셔스의 메뉴가 평생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는 달푸리, 디달푸리로 노란 렌즈콩을 채운 얇은 평평한 빵이며 주로 처트니 피클 커리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가 사랑하는 아침 또는 점심 메뉴입니다. 또 다른 인기 요리는 비리아니로 향신료로 풍미를 낸 쌀 요리 위에 닭고기, 양고기 또는 생선을 얹어 먹습니다. 이 요리는 분명 인도 요리의 영향을 받았지만 절임 채소 등과 곁들여 먹는 모리셔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모리셔스는 진정한 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선하고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으며 현지 인기 요리로는 루가유 로우가일레, 토마토를 베이스로 한 크롤 소스 요리로 주로 생선이나 새우와 함께 조리됩니다. 와카리 풀레, 차리 포우레, 강황 생강 마늘로 맛을 낸 전통적인 닭고기 커리 등이 있습니다. 구아바, 리치, 파파야 같은 열대 과일도 모리셔스 요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신선한 간식으로 즐기거나 가토파타트, 가투파타테 같은 디저트에 사용됩니다. 가토파타트는 고구마로 만든 달콤한 케이크로 일몰 무렵에 즐기기 좋은 별미입니다. 밤이 되면 모리셔스의 길거리 음식 문화가 활기를 띱니다. 섬 고유의 납작빵인 퍼니파타, 파담국와 바삭하게 튀긴 프리트 국수 같은 간식을 파는 노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 일과 후나 해변에서 여유로운 오후를 보낸 후 간편하게 한 끼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9위, 매혹적인 수도. 이제 모리셔스의 수도 포트루이스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봅시다. 이곳은 현대성과 역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섬나라의 활기찬 중심지입니다. 포트루이스는 인구 약 15만 명으로 섬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섬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이 도시는 인도양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 중 하나를 자랑하며 섬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리셔스 무역의 90% 이상이 포트루이스 한글 통해 이루어지며 이 도시는 지역 운송과 국제 무역의 핵심 거점입니다.
도심을 걷다 보면 항구에서 물건을 내리는 선박들과 활기찬 중앙시장 센트럴 마켓의 풍경이 어우러집니다. 이곳에서는 신선한 농산물, 향신료, 직물 수공예품 등이 넘쳐나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무역을 이루는 모습은 모리셔스의 문화적 다양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포트루이스의 건축물은 식민지 시대의 유산과 현대적인 건축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식민 지배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건축물들, 예를 들어 정부 청사 거버먼트 하우스와 오페라 극장 오페라 데폴 루이은 그중 대표적이며 인도 계약 노동자들의 이주 경로였던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루이스는 단순히 역사적인 도시가 아니라 활기 넘치는 현대 도시이기도 합니다. 워터프런트 지역은 고급 상점과 카페, 블루페니 박물관, 블루페니 무즘 등이 자리하여 현대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섬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수도의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파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들 중 일부. 모리셔스의 해변은 종종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힙니다. 160km 이상의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이 섬은 해변 애호가, 수상 스포츠 마니아, 그리고 최고의 휴식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천국입니다. 고운 흰 모래와 수정처럼 맑은 에메랄드빛 바다는 마치 그림 속 장면처럼 숨막히는 절경을 자랑합니다. 벨마르, 벨마레, 플리크 앙플라크, 플리켄플락 같은 유명한 해변들은 햇볕을 쬐거나 느긋하게 산책하기에 완벽한 황금빛 모래 해변을 자랑합니다. 브라방 산 기슭에 위치한 르모른, 르모온 해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장엄한 풍경과 섬에서 가장 잔잔한 바다로 유명해 고요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고요함을 더 깊이 느끼고 싶다면 동쪽 해안에 위치한 작은 섬 일 오 세르프, 일 아우셉 는 청정한 해변과 잔잔한 석호로 유명하며 완벽한 휴양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모리셔스는 단지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곳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은 수상 스포츠 애호가들을 위한 천국이기도 합니다. 섬을 둘러싼 산호초는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며 형형색색의 물고기, 바다거북, 돌고래 같은 해양 생물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르네, 반도 레몬 페닌슐라는 세계 최고의 카이트서핑 명소 중 하나로 강한 바람과 잔잔한 물결이 초보자와 숙련된 전문가 모두에게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육상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씨 워킹 같은 특별한 체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수 헬멧을 착용한 후 바닷속 바닥을 걸으며 산호초와 해양 생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이색적인 모험입니다. 카타마란 크루즈, 차타마란 크루이즈에 올라 바다의 광활함을 만끽하면서 비비큐나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고 숨막히는 해안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연안 해역은 심해 낚시에도 적합해 참치, 청새치, 황새치 같은 대형 어류를 노리는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모리셔스 남서부 해역은 인도양에서 가장 풍요로운 어장 중 하나로 전문 낚시꾼과 열정적인 낚시 애호가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해변을 따라 산책하다 보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아름다운 여성들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햇살에 그을린 피부, 아몬드 모양의 눈, 우아한 몸매를 지닌 이들은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고요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을 더해줍니다. 어떤 해변에서는 햇볕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관광객들과 어울리는 여성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7위, 바닷속 폭포 착시 현상. 모리셔스에서 가장 독특하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광경 중 하나는 바로 바닷속 폭포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이 환상적인 광경은 섬의 남서쪽 끝에서 볼 수 있으며 위에서 보면 맑은 청록색 바닷물이 바다 밑으로 거대한 폭포처럼 떨어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 현상은 모래와 광물 성분이 바닷속에서 흐르면서 만들어내는 시각적 효과로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나 폭포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위성사진으로 이 현상을 보면 더욱 인상적이며 진한 파랑, 연두, 흰색의 조화가 바다 밑으로 흘러내리는 물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현상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또 다른 설명에 따르면 모리셔스 주변 해역은 평균 150m 깊이이지만 남부 해안 인근에서는 수심이 약 4,000m까지
급격히 깊어지면서 이러한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유의비 무상교육 제도. 모리셔스는 모든 시민에게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인상적인 교육 제도를 자랑합니다. 이 제도는 섬 전체의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금융, 관광, 정보기술, IT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기반 덕분에 모리셔스는 최근 수년간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실제로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통적으로 의존해왔던 설탕 산업에서 벗어나 섬의 경제는 섬유, 제약, 정보기술, IT 등 다양한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국가 발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5위 도도새의 유일한 서식지. 모리셔스는 도도사의 도도의 유일한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도는 17세기 멸종된 날지 못하는 새로 모리셔스 고유종이며 생물학적, 문화적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존재입니다. 비록 이 사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모리셔스의 국가 상징으로 여겨지며 국장의 상징물로도 등장합니다. 도도의 학명은 라푸스 추출라투스로 원래는 바다를 나는 새에서 진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백만 년 동안 천적이 없는 모리셔스에서 살면서 날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고 결국 날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도는 주로 땅 위에서 생활하며 약 1m 키에 10-20kg의 무게였고 회색 깃털에 짧은 날개를 지닌 크고 둔한 몸집을 가졌습니다. 천적이 없었기에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섬에 도착하자 손쉽게 포획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도 멸종은 1998년 네덜란드인의 모리셔스 도착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이 데려온 쥐, 돼지, 원숭이 같은 외래종이 도도의 알을 먹고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도도는 급격히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도도는 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고 결국 발견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1960년경에 완전히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생태계 교란과 외래종 유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생물학적 영향 외에도 도도는 문화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s Adventures in Wonderland에 등장한 도도 캐릭터로도 유명합니다. 캐럴은 옥스퍼드 자연사 박물관에서 박제된 도도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캐릭터를 창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도는 이제 실존하지 않지만 사라지거나 되돌릴 수 없는 것의 상징으로 문학과 문화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생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4위 설탕과 차 산업. 모리셔스의 강력한 경제 성장은 설탕과 차 농업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이는 섬의 경제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전반을 형성해 왔습니다. 모리셔스의 역사는 설탕과 차 재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두 산업은 한때 섬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설탕 산업은 17세기 네덜란드인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번성하면서 오늘날 모리셔스의 경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관광, 섬유, 정보기술, IT 산업 등으로 다각화되었지만 사탕수수는 여전히 모리셔스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섬 전역에는 약 9만 헥타르에 달하는 사탕수수 밭이 펼쳐져 있으며 설탕은 여전히 주요 수출품 중 하나입니다. 사탕수수가 경제에 중출하면 차티아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리셔스에서 차 재배는 19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운영 중인 일부 차 농장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 남부에 위치한 셰리티 팩토리는 모리셔스에서 가장 오래된 차 농장으로 방문객들이 차십 채취부터 완벽한 차 한 잔을 만드는 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가이드 투어를 제공합니다. 이 농장은 푸르른 언덕과 인도양의 청록빛 바다가 어우러지는 절경 속에 위치해 있어 농업 유산과 자연미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두 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3위. 풍부한 생물 다양성. 모든 수상 활동을 즐긴 뒤 이제는 이 열대 낙원의 고요함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시간입니다. 모리셔스는 해변과 바다로 유명하지만 내륙의 풍경 또한 매우 인상적이며 특히 독특한 생태계와 풍부한 생물 다양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고유종 엔데믹 스피시스
이 서식하는 이 섬은 자연과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푸른 숲과 웅장한 산들이 펼쳐진 국립공원들은 섬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블랙리버 협곡 국립공원, 블랙 리버 고지스 내셔널 파크으로 67.7km2의 면적을 자랑하며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입니다. 공원 내 트레킹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모리셔스 고유종인 핑크 비둘기, 마우리치우스 핑크 피건 모리셔스 매, 마우리치우스 캐트렐, 그리고 한때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거북이 자이언트 토르토이스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은 희귀한 부아데나타 나무 같은 토착식물의 보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1호 에그레트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동남 해안 근처의 이 작은 섬은 모리셔스 야생동물재단 머리시우스 와일드라이프 파운데이션 이 관리하는 자연보호구역으로 모리셔스 4D, 머리시우스 4D 같은 멸종 위기종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가이드 투어를 통해 보존 활동을 배우고 이러한 고유 동물들을 자연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또한 해양 생태계 역시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블루베이 해양 공원, 블루베이 마린 파크은 산호초와 맑은 바다로 유명한 보호지역으로 50종 이상의 어류와 바다거북, 산호초를 감상할 수 있어 스노클링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이처럼 다양한 보호구역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독특한 생태계를 후세에게까지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속 하이킹부터 청명한 바다에서의 다이빙까지 모리셔스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연을 좋아하시나요? 혹은 이 놀라운 나라를 직접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주세요. 2위 빈번한 폭풍. 모리셔스는 인도양에 위치해 있어 폭풍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11월부터 4월까지는 사이클론 태풍 시즌으로 분류됩니다. 이 시기에는 열대성 폭풍 집중호우 강풍이 자주 발생하며 이는 제3 피해 일상활동의 마비 그리고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론 시즌의 정점은 1월부터 3월까지이며 이 시기는 모리셔스에서 가장 덥고 습한 시기로 폭풍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이러한 폭풍은 모리셔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풍은 나무를 뿌리째 뽑고 건물을 손상시키며 정전을 유발할 수 있고 폭우는 저지대 지역에 홍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이클론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시즌이 관광 성수기와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기후, 아름다운 해변, 활기찬 문화에 이끌린 관광객들이 여전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1위 모리셔스는 그 정체성 깊숙이 복잡하고 깊이 있는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이 섬은 수세기에 걸친 식민 지배 이주 무역을 통해 다문화적 유산을 형성해 왔습니다. 원래 사람이 살지 않았던 이 섬은 16세기 포르투갈인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1998년 네덜란드인이 처음 정착을 시도하며 식민지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단 50년 만에 이들은 섬을 포기하게 되었고 18세기 프랑스인이 본격적으로 섬을 개발하면서 설탕 생산 중심지로 성장시켰습니다. 이 시기가 모리셔스 경제 구조의 기초를 세운 시기입니다. 1880년 영국이 모리셔스를 점령했을 당시 설탕 산업은 이미 번창하고 있었고 이 섬은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의 지배는 여러 변화를 동반했습니다. 1835년 노예제 폐지 이후 인도에서 대규모 노동력이 유입되었으며 이는 인구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현재 모리셔스 인구는 인도, 아프리카, 중국, 유럽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도 문화의 영향은 뚜렷하며 요리부터 축제까지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힌두교를 신봉하며 이 문화적 혼합은 연중 열리는 수많은 축제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힌두교 마하시바라트리, 이슬람의 이드, 중국의 춘절 설날, 가톨릭의 크리스마스 등 각 종교의 명절이 다 함께 축제 분위기 속에서 기념되며 섬 전체가 하나 되는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모리셔스는 단지 문화의 교차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신앙과 민족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범적인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화의 정신은 모리셔스 국민의 자부심이며 이 섬의 매력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형형색색의 힌두 사원 향신료 내음이 퍼지는 시장 미소로 맞이하는 현지인들까지 모리셔스는 그야말로 문화의 향연이 살아 숨쉬는 낙원입니다. 이 작고 평화로운 낙원 모리셔스에서의 삶은
다양성과 아름다움,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